코스닥은 또 소폭 약보합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9포인트 상승세로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1900 코스피 같은 경우는 70선을 회복하는 모습들이고요. 코스닥은 또 좀 밀립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어느 정도라 보십니까? 일단 시장 자체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신고가 행진, 거기다가 자동차 업종들의 강세 현상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연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1960, 70선 회복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추세를 넘어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60에서 70선이라 함은 2012년 1, 4분기 고점 형성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다가 동지수대가 무너지면서 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012년 하반기에도 고점을 한번 형성했고 이후에는 돌파갭과 하락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장 자체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1980선은 2011년 5월 고점 이후 형성된 하락 추세대 상단이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상승 돌파할 수 있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목하실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런 저항대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거래 대금이 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4조 5천억대를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을 한번 보면요. 아직까지도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 에너지가 강력하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 매기 확산을 보이는 ADR 지표, 그러니까 상승 종목 비율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점권에서 반등세를 뚜렷하게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1670에서 1670, 80선까지 돌파하고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 부분들은 12개월 포워드 PER인데요. 12개월 포워드 PER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8.43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2006년 이후 평균의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수준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난 2011년 하반기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해왔던 점에 있어가지고는 동지수대를 돌파하기에도 조금 시장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IT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들이 하향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1960선, 70선 돌파 시도가 꾸준히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는 생각보다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코스닥이 지난주부터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밀리면 1% 이상 급락하는 상황이에요. 코스닥 부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보면은 코스피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코스닥만 보면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 에너지가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포트폴리오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3, 4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중소형주의 어닝 쇼크가 좀 컸다는 점에 있어서도 실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간의 차별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차별화가 좀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대형주들의 실적이 좀 더 좋아져 왔다는 계절성 효과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당분간 코스닥의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대비 코스닥 수익률 갭이 좀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20일 수익률 갭입니다. 20일 수익률 간의 차이를 본 건데요. 이 20일 수익률 갭을 보면은 코스닥이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는지,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을 보신다면은 2000년 이후 평균의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11년 들어서는 현재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는 코스닥의 반등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급락세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코스피가 견조하게
움직여만 준다면 코스닥도 좀 하반기 경직성을 담보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480포인트입니다. 2011년 9월 저점 이후 형성되었던 상승 추세대 하단이자 직전 저점 수준이 480포인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시수대에서는 변동성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남은 연말 장세 대응 전략하고요. 또 2013년을 봤을 때 관심 가질 분야까지 좀 압축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단기적으로 연말을 앞둔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익률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당분간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림을 다시 간단히 보여드리면 최근 들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 차별적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 5개 업종 중에서도 실적 대비 가격 메리트가 남아있는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의류 내구재를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좀 긴 호흡을 가져가실 부분에 있어서는 칩치기라 그래가지고요. CHEAP, CHICK.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저렴하고도 멋진 제품, 그러니까, 서비스, 그런 쪽으로 좀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2013년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저성장과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위축되는 상황이 불가피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가격이 싸고 멋진 제품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비탄력성 그리고 이익 안정성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업종들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네. 차이나, 그러니까 칩측으로 보면은 차이나, 중국 소비 관련주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그리고 이코노미컬, 중저가 화장품과 그리고 의류업체, 유통업체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앱노멀 클라이밋 해가지고 이상기후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전 세계적인 현상 때문에 전력난과 관련된 주식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블릿이라 그래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합친 그 용어인데요.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주들도 아마 2013년에는 이런 5가지 테마가 시장에는 관심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주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멋진 그 종목군들, 칩이라는 그 이니셜로 요약을 하셔가지고요. 단어를 좀 만드셨네요. 중국 소비 관련주,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이런 내수주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위원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